인천항은 전 세계 농축 수산물이 들어오는 관문인데요. 대한민국 시장으로 나가기 전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날카롭고 깐깐하고 빈틈없는 검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항공으로 수입된 냉장 연어거든요. 네. 해당 국가의 식품 기준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춰 또 한 번 까다롭게 검사합니다. 이 제품은 4점 정도입니다. 5점 만점이에요. 식품 안전에 관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보다 과학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식품 안전 특공대. 그들이 지금 대게 밥상 안전을 지키러 출발합니다. 이른 새벽 삼척항인데요. 만선의 꿈을 안고 홍게잡이 배가 출항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그물을 던져 놓았다는데 과연 홍게들이 얼마나 잡혔을까요? 오늘 일진이 좋지 않은 건지 아니면 바다 사정이 좋지 않은 건지 번번이 호탕입니다. 얼마나 잡으셨어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4년 전만 해도 600m에 땡기면은 한 통발이 한 30마리씩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그 개가 하나도 없어요. 자리를 옮겨보면 조금 나을까요? 조금 더 먼 바다까지 나가봤는데요. 이것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가까운 데서도 저 개도 많이 잡히고 골뱅이도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오종이 많이 고갈돼가지고 자꾸 멀리 바다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수심 더 깊은 데로. 그래도 없어요, 양이. 드디어 홍게가 올라왔는데요. 계속 출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바다에 나올 때마다 속도 상하고 손해가 나니 말입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우리 여기 먹이도 나가는데 가격은 다 올라가고 먹이는 안 나고 힘들죠. 황금어장이라 불렸던 동해바다는 이제 옛말. 만선의 기쁨을 맛본 게 언젠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경매장 분위기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사람 반, 해산물 반으로 북적거렸던 풍경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통. 네. 요즘 뭐 많이 없어요? 왜요? 예? 왜요? 모르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비릿한 바다 냄새와 수산물이 가득했는데 정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줄가자미. 자, 다섯 살아요. 물건 거래량이 적다 보니 예전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5년 입찰 건수는 약 53만 건, 작년엔 45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뭐뭐 사셨어요? 4번. 오늘 수산물 가격이 또 올라 구입을 망설였는데 고민 끝에 샀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사놔야 되고. 제일 좋을 때는 한 몇 년 전에 할만했어요. 한 5년 전? 지금 우리가 한 3년째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수족관엔 국내산 수산물이 좀 보였는데 요즘은 수입산 수산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산 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제외하곤 국내산 구경이 쉽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박달게. 살 이건 100%. 수입이 다양해요. 러시아, 카나다, 아르헨티나,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오죠. 그리고 국내산 게는 이제 홍게 위주로. 국내산 개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어획량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어획량이 점차적으로 줄죠. 그렇다면 농산물 사정은 어떨까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농산물들이 총 집합했습니다. 방금 오셨는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남해. 남해요? 예. 뭐 싣고 오셨어요? 남해 시금치. 경옥이요.
정읍이요? 네. 차가하고 토마토요. 사장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이건? 논산이요. 아 논산에서요? 요즘 그 딸기 출하량이랄까?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어때요? 내년에 비해서 적지요. 왜 올해는 좀 앞으로 농사가 예. 짓기가 좀 힘들었어요. 날씨 자체도 그렇고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대요 다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작물도 많이 달라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작물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을 잡으려면 눈치 작전 필수죠. 상태 어때요 상태? 괜찮아요?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국내산 농작물은 턱없이 부족하고 찾는 상인들은 많다 보니 순식간에 완전 매진 동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다 보니 식량 자급률은 23.6%,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1,600만 마리가 넘는 또 여기에 구제역과 AI 등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까지 겹쳐 대한민국 먹을거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 오래입니다. 부족한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세계 각국의 식품들이 수입돼 오는데요. 축산물 수입 비중이 제일 높고 농수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모든 곡물들은 거의 우리가 수입을 해서 먹고 있고요. 또 이런 농산물뿐이 아니라 축산물도 많은 양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최근에는 이런 수산물들도 수입의 양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과일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과일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입산 먹을거리가 증가했다는 건 장만 보러 가도 금세 알 수 있죠. 인도에서 필리핀, 미국까지 전 세계 수산물들이 마트를 점령했고 국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부들은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국산을 사가야죠. 왜요? 그 외국산은 뭐 값도 싸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게 방부 처리한다든지 약품 처리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먹는데 아무래도 좋은 걸 먹어요. 애들 먹이를. 수입산은 좀 걱정되지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뭐 약을 치료하고 나온다든가 무슨 그런 것이 수입산은 아무래도 못 믿었죠. 국내산이 훨씬 낫지. 수입산 먹을거리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국산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몸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도 국산을 선호합니다. 가격이 약간 비싸도 그게 가격이 비싸서 많이 믿는다랄까요? 기장 같은 경우는 중국 거는 3,000원입니다. 같은 700g에 국산은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중국산 참기름 가격 차이가 한 4배 나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는 정말 엄청난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국내산 농산물,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리미엄화하고 또 신토부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 것이 가장 우리 몸에 좋다.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은, 가치가 높은 것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국내산과 수입산은 어디서 왔느냐이지 그 제품 자체의 가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저도 무조건 국산만을 좋아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수입산은 아직 신뢰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해숙 주부의 요리가 한창인데요. 오늘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 생각에 신이 납니다. 22년차 베테랑 주부답게 모든 요리는 빠르게 뚝딱, 금세 맛있는 한 상을 차렸습니다. 자, 짜잔. 우거지 된장국을 끓였어요. 맛있겠다. 그런데 두부의 콩은 중국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고르고 골라서 차렸지만 일명 다국적 밥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맛있어. 아주 맛있는데? 간을 딱 봤어. 우리 밥상에 수입산 먹을거리가 올라온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맛있게 먹다가도 수입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수입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식품들을?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렴하고 우리한테 딱 좋은 가격된 거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수입해서 들어오다가 보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이 곡식들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나 고기 같은 것도 다 그 검사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그냥 없이 그냥 유통이 되니까. 유통이 되니까 이걸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수입 제품들은 어떤 검사를 거칠까? 매일 아침 이곳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냉동식품들이 집결합니다. 오늘 물건은 헝가리산이고 또 제품은 돼지고기입니다. 와우, 정말 엄청나네요. 수입 식품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제품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축산물 수출입 위생 약정을 맺은 한마디로 믿을 만한 나라의 제품들만 선별해서 수입된다고 합니다. 쇠고기는 호주에서 미국, 그리고 돼지고기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혹은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요. 이 커다란 창고는 일종의 대형 냉장고입니다. 냉동 상태로 수입된 식품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는데요. 하루 24시간 직원이 상주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저희 파란 부분이 지금 현재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20도에서 22도 사이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이게 다 돌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 사태를 대비 비상 발전 시설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곳에 보관된 제품들은 전국의 시장으로 나가기 전 깐깐함의 대명사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저희 쪽으로 신청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비엘번호 그리고 화주, 제품명, 수입 신고된 수량 중량 등을 창고에 입실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물 검사. 먹을거리는 역시 포장을 벗겨봐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스 상태를 확인한 후에 개봉을 해서 제품의 부패 변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의 혼입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절단까지 해보는데요. 해외에서 한국까지 장기간 운반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부패나 변질이 생겼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봉 검사와 절단 검사를 통해서 한품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으로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의심, 시험 분석 센터로 보내 과학적인 검사를 받는답니다. 또 다른 창고에선 수입 수산물 검사가 한창인데요. 일일이 박스를 개봉한 후 오감을 활용해 검사합니다. 수산물의 신선도를 가장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냄새를 맡아보는 건데요. 신선치가 나는지 혹은 부패치가 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 실험실로 보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혹시 모를 부패와 변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냉동 차량의 온도는 영하 23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수입 수산물은 보다 꼼꼼한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얼음막을 제거합니다. 물에 살짝 흘려서 제품의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먼저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20g으로 신고된 내용량인데 정확히 222.3이나 이 제품에 이런 그램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냉동 새우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kg으로 표시됐는데 지금 976g이 나왔기 때문에 24g이 모자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kg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00g 초과와 1kg 이하 일 경우에는 허용 오차가 15g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무게 표시를 정정해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몇 배 더 깐깐한 검사를 거치는데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은 100%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현재 검사 결과는 0베크렐로 지금 불검출입니다. 오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불검출로 좀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부근의 7개현에 대해서는 7개현에서 나온 그런 수산물은 사실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현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려면 통관 시에 다 검사를 거칩니다.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만 또는 검출되지 않은 것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입된 것은 저는 믿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함유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천 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옥신 돼지고기에서 최근 브라질산 닭파문까지 철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입 식품들이 우리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럴 땐 긴급 출동! 문제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현장에 식약처가 출동한다고 하네요. 한 식품 보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네, 식약처에 나왔는데요. 예, 저기 부적합 때문에 왔거든요. 날카로운 식약처의 감시망에 딱 걸린 건 동남아에서 수입된 과자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이 과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물건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이 된 건입니다. 미생물이나 이런 거 허용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사람이 먹었을 때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검출치가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해 식품이 사전에 발견된 건 수입식품 사전 예측 시스템 덕분인데요. 모든 식품의 제조사, 수입자, 과거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해 문제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유해 식품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되거나 해당 국가로 반송됩니다. 식품 안전에 관한 인정도 사정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1년에 58만 건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그중에 부적합은 1000여 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반송 형태로 부적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나라의 그 식품을 다루고 있는 기준 및 규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수입되는 순간부터 밥상에 오를 때까지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문숙 씨는 15년 차 워킹맘인데요. 일이 바쁘다 보니 집밥 차려 먹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찬혁이는 집에서 해준 밥상이 괜찮대? 많이 사다가 놓잖아. 아니 가끔씩 그렇게 밥을 해놔도 우리 찬혁이는 시중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밥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제조식품이 거진 한 60%는 차지하고 들잖아. 그치. 근데 그걸 갖다가 레벨을 새로 뜯어서 붙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마트에 가면 먼저 우리가 기한부터 보잖아. 그치. 언제까지인지. 제조회사, 유통기간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음식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먹어야 되는지 응? 이제 그게 제일 불안한 거지. 그래.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간단한 간식에서 밥, 반찬까지 없는 게 없다 보니 일명 편의점 덕후, 즉 편의점을 애용하는 마니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백가영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견과류 같은 거 여자분들이 아침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1인분씩 따로 이렇게 파는 데는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집에 갑자기 김치가 떨어졌다 할 때 이렇게 조그마한 포켓 김치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장을 푸짐하게 봤다는데요. 저녁에 친구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싱글족이다 보니 살림살이가 단촐합니다. 이 전기밥솥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그냥 한 번 먹고 딱 버릴 수 있는 편안한 밥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취생활 10년차 가영 씨는 즉석식품을 이용해 멋진 요리를 만든다는데요. 냉동 만두 위에 토마토 소스, 옥수수, 치즈만 넣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서울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 날도 있고 야근하는 날도 있고 또 밥하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편의점 음식을 이용해서 요리를 자주 해먹었던 것 같아. 칼가 났어. 네. 얼른 와요. 와우, 그럴듯한 요리가 완성됐네요. 제조식품을 자주 먹다 보니 마음 한켠에선 괜찮을까 걱정도 됩니다. 제조식품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을까? 조리대에서 바닥까지 스테인리스로 처리돼 깔끔해 보이는데요.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하고 모든 과정은 식품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으로 진행됩니다. 김치를 비롯한 어묵, 냉동식품류 등은 반드시 햇섭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햇섭이란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입니다. 올 12월부터 연매출 100억 이상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의무적으로 햇섭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점차 다양한 품목으로 햇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무 시행이 이행되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는 그 햇섭을 지정받지 않으면 업체가 생산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업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모든 식품 회사들이 햇섭 지정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안전관리와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점점 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햇섭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배추가 들어오면 무게 모양 등을 검사하고요. 김치를 만드는 재료들, 그러니까 고춧가루에서 마늘, 무, 새우젓까지 모두 식중독균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료가 싱싱하고 깨끗해야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직원들도 철저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염도, 양념 배합 비율까지 식품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드디어 김치가 완성되어 가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 몸에 이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 중요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량의 금속 성분에도 즉각 반응한다네요. 위생적인 환경에서 철저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진 김치가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나라 제조식품의 역사는 꼬불꼬불 라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간편식이다 보니 그 생산량도 엄청나답니다. 하루에 약 100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먹은 라면 양은 자그마치 지구를 35,000번 휘감을 만큼 많다고 하네요. 라면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로 만든 게 아니냐 오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받는 국민 음식이 됐습니다. 옛날 기억나네요. 1960년대 라면 가격은 10원. 쌀이 부족했던 시절 라면은 서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선물했습니다. 라면은 그 당시에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음식이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더욱더 다양한 맛의 제품들이 개발이 되었고 라면을 시작으로 카레, 두부 등 다양한 식품들이 가정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식품 위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이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1961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식품위생법이 제정됐고요. 식품위생법은 매년 체계적으로 변화되고 강화돼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기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민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이 배를 채우기 위한 이런 식량에서 벗어나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시행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영업자나 또는 국민들에게 이런 위생, 안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보다 이제 실천하는데 어떤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요즘 성분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떠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이거? 성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죠. 그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의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조금 좀 옆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은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볼란지 몰라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거 다 들어도 보겠어요. 너무 작아서 저도 이 돋보기를 껴야 되거든요. 이런 성분 표시를 좀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그동안 제품 성분표가 잘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이 불편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식품 표시 기준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이라는데요. 기존의 제품 포장에선 제품 이름과 제조사를 강조했다면 새롭게 바뀐 포장에선 성분을 더욱 강조할 예정입니다.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열량이 몇 칼로리예요? 뭐 이런 질문도 오세요. 근데 기존 거는 사실은 좀 읽기가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로 디자인된 거는 딱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라에서 지금 중점으로 정부에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트륨 섭취라든가 당류 섭취 뭐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순서가 좀 앞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좀 입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씨 크기를 10포인트로 키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원재료, 당성, 분량, 알러지 정보 등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달라진 식품 표시 기준에 맞춰 시장에 출시됐는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보기가 대본에 나타나는 그. 대본에 나타나요? 글씨를 알아보기가 쉽겠다고요. 괜찮게 바뀌었어요. 요즘 뭐 다문화 사회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슬람 그런 문화들에서 못 먹는 음식 그런 것들 잘 표기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뭐뭐 들어갔으니까 뭐 해라 여기도 밀, 우유 이런 거 다 표시돼 있긴 한데 이런 걸 좀 더 강조해서 뭐 돼지고기, 쇠고기 해서 이런 것들 사람들이 뭐 종교적 이유나 아니면 뭐 건강적 이유로 못 먹는 음식이 좀 더 잘 표기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몇몇 업체들이 간혹 문제를 일으켜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얌체업자 적발과 단속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업체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의 특성상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잡아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출동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문제의 업체에 도착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식약처에서 왔습니다. 이 업체는 대형 식품을 구입해 소량씩 재포장해 판매하고 유통하는 소분업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된 거는요. 민원 신고가 좀 있어가지고. 그 민원가루만 소분을 하세요? 건가루, 건가루죠. 1층 사무실과 창고에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제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이쪽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 쪽에는요? 없어요? 지하에 아무것도 없어요? 좀 같이 내려가 봐도 될까요?
여기 것 같은데. 정말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네? 와, 여기가 물건이 더 많은데요. 네? 여기도 소분하는 장소네. 어째 슬슬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선생님, 지금 소분업 친구는 위에만 돼 있잖아요. 아니요, 다 돼 있어요. 아, 지하도 돼 있어요? 이따 좀 간 건데. 이렇게 막 제품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유통기한 다 지난 거밖에 없네. 먼지 쌓인 통조림도 수상한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게 이렇게 많은데 뭘 안 팝니까, 이게? 아, 유통기한 지난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여기 물건에 3분의 1 이상이 지금 유통기한 지난 거밖에 없어요. 직원이 지금 3명 있다가 2명이 나가버리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계속 광고를 내도 지금 안 들어와요, 직원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있어요? 아, 무슨 바닥 닦는 거예요? 이곳에 세정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데요.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거기는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싸그리 돈이. 이거 뭐예요? 이거 유통기한 지워져 있는데? 유통기한이 아예 지워진 제품도 붙이기 예, 맞습니다. 예, 거기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나간 친구, 그 친구가 그 소행인지 저도 잘 신경 안 쓰고. 예,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처거를 지워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제가 이 친구들한테 시키는 일은 잘 안 시켜요, 저 일을요. 그럼 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자기네들이 이제 물건을 사입해갖고 재고가 많다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직원이 어떻게 스스로 해요, 사장님? 제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없어요. 나 몰라라 발뺌하는 뻔뻔한 사장님. 이럴 땐 강력한 한방,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직원이 한 거예요? 이것도 직원이 한 거예요? 유통기한을 지우다 만 흔적입니다. 아, 이거잖아요, 사장님. 뿌려가지고,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제대로 된 아세톤이 아니니까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각인이 돼 있거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자 꼬리 내리는 사장님. 지금 와서 선처를 구하면 늦었습니다. 지금 유통기한이 지워진 제품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워낙 판매 목적으로 많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확인서를 작성해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얌체업자를 강력하게 처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아웃이 되면 다시 타석에 쓸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한 번만 위반하면 바로 아웃시킨다는 게 이제 영업소 폐쇄, 영업을 못하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물론 장소를 옮겨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설비일 같은 것들을 다시 옮겨야 하고 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의해서 영업소 폐쇄가 된 뭐 대표나 그런 회사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자로서는 아주 가장 심각한 피해와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품업체로 가는 길인데요. 대한민국 식품 안전을 위해 정기 점검은 물론 불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구나. 예.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뭐 식당들로 다 나가죠. 아, 식당. 네, 여긴 냉동 창고예요? 먼저 냉동 창고를 점검했는데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건들로 꽉 찼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건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요? 사장님, 여기 안쪽 들어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안에 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유통기한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나버렸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 적재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제품이 그렇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언제예요? 2017년 3월 9일까지네, 그거는. 오늘 며칠이에요? 28일이요. 심지어 해를 넘긴 제품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창고 한켠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창고 깊숙이 숨겨놓았던 상자 속엔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을 위조할 때 사용한 도장까지 대거 발견됐습니다. 여기 다 날짜 찍은 거 있잖아요. 버렸어요. 다 예전에 다 버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보세요. 아. 지금은 유통기한 변조를 절대 안 한다 우기는 사장님. 하지만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변조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1월달 정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사실 입이 10개라도 한 마리 없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은 모두 압류되고요. 담당 기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동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 업체는 고발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해 식품들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위해 식품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언론사 전국 7만 8천여 개의 식품 매장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소비자가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자동으로 판매가 중지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혼식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엄마들은 앉으나 서나 언제나 자녀 생각뿐인데요. 오늘 밥은 잘 먹었나, 간식은 잘 먹었나 걱정입니다. 나는 요즘에 학교 급식이 되게 걱정이 많이 돼. 전에도 어디 학교에서 단체로 식중독 일으켜갖고 입원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나도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그런 사고? 그것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될 수 있으면 학교 급식이나 주변에 분식집이나 이거 아이들 생각해서 그런 거 갖고 음식 갖고 장난을 안 쳤으면 하는 게 제일 바람이지. 학교 급식 준비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제대로 물량이 들어왔는지 확인 작업이 한창인데요. 아이들이 먹을 것이다 보니 하나하나 깐깐하게 검사합니다. 상품 설명서대로 규격에 맞게 잘 들어오는지, 또 수량은 잘 맞는지, 그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 물품들은 온도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무게와 온도, 유통기한, 인증서까지 확인하고요. 과일과 채소는 잘라서 속까지 체크합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건이 잘못 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요. 혹시나 잘못 오는 경우가 있으면 업체한테 반품 확인서 발급하고요. 전량 다 다시 보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학교 식자재 검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에서도 바짝 긴장, 신경 쓰고 있다네요. 원산지나 이런 거 농산물 센터 가서 항상 확인을 하고요. 그런 상품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많이 뛰고요. 그리고 항상 들어올 때는 이제 청결 보고 관리를 꼭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을 수시로 점검한다는데요. 007 가방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염소 농도 테이프. 요거는 이제 탐침 온도계. 조리식품의 중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물이 보관된 창고인데요.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는 없는지, 보관 온도는 적정한지 체크합니다. 칼과 도마 같은 조리기구는 세균을 옮기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몇 배 더 꼼꼼하게 검사하는데요. 사실 도마는 가정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8이라는 수치는 세척과 소독이 적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200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 조리종사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세척 소독 방법을 개선하도록. 식판이 깨끗한지, 잔류 세제는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중인데요. 세제가 남아있으면 색이 변합니다. 개수대, 냉장고, 건조기, 심지어 바닷가 청소도구함까지 샅샅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폐를 시켜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생 해충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밀폐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시나요? 네, 항상 이렇게 철저하게 보십니다. 좀 긴장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오시면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급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얼마나 안전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곳은 식중독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샘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된 반찬뿐 아니라 채소와 물까지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식중독균 검사는 스피드가 생명이죠. 급식 검사 점검일엔 이동식 실험실이 직접 학교 앞까지 출동한답니다. 보시는 곳은 현장에서 식중독균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한 이동식 실험실입니다. 이 이동 실험실에서는 살모넬라, 장염균 등 17종의 식중독균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과도 4시간 이내 신속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선이 바로 저희가 그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선이고요. 이 기준선 이하의 검체에 대한 결과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모두 그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했었고요.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2006년 집단 식중독 사건 기억하시죠?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 정말 놀랐는데요. 집단 식중독 사건을 막기 위해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순간 식재료 업체와 제품 정보가 조달청 서버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제품을 구입한 모든 학교에 경보를 발령해 더 이상의 식중독 피해를 막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도 식중독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전문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생관리와 교육, 그리고 식단 제공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6% 이하면 저희가 저염으로 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치가 0.49 나왔거든요. 저염으로 잘 조리해 주셨어요. 지금 이 안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편식 교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호연이가요 손을 넣어서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러면 모양은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길쭉길쭉한 것 같아요? 길쭉길쭉한 것 같기도 하고 매끈매끈한 것 같기도 하고 브로콜리는요 안에 칼슘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친구들이 브로콜리를 냠냠 맛있게 먹어주면 엄마, 아빠, 선생님처럼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대요. 요즘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놀면서 채소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간 골고루 잘 먹겠죠. 여기 앉아서 안녕해드리자. 시작. 안녕, 우리 공주님이에요. 처음에 색깔부터 보면 아이들이 빨간색, 초록색만 봐도 아 채소구나라고 생각해서 잘 먹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습관을 지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편식 교육이 집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 때문에 속상했다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잘 먹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주선 그거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어린이집에서 브로콜리 배웠다? 브로콜리 배웠어? 난 이거 배웠다? 동생들이 잘 먹는 모습에 누나도 합석했습니다. 자기도 먹겠대요. 동생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은가 보다. 참 맛있게 잘 먹네요. 편식 교육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집에서 편식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생활 습관도 좀 좋아지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위생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주시니까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교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할 건데.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건 학부모님들이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들이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입니다. 점검하고 저희 홍보물 같은 거 있으니까 나눠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임박한 것들은 우리 어린 시절 학교 앞 문구사엔 불량식품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어떤가요? 원 상자에만 유통기간 표시가 돼 있고 이 낱개에는 안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뭐 천원장사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돼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건데. 엄마의 날카로운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체크합니다. 초등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진열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닥 나쁜 유해물들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와 어묵은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 중 하나인데요. 잠깐 냉장고 좀 보겠습니다. 네. 분식집 냉장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냉장고도 정리가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판매하시는 분도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또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래도 관리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유통기한 좀 지켜야 되고 그때. 네. 오늘 팔 거 양식이고 또 내일부터 주문하고 싸놓지는 않아요. 오늘 학교 앞 식품 점검을 마친 학부모들. 내 아이가 먹을 것을 직접 본 느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 눈으로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이 집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물건을 쓰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요.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또 경우들이 많은데 또 SNS의 발달로 그 식품의 유행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있는데 또 이 경우에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빨리 읽어내서 소비자들이 식품이라든지 의약품 관련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안전한 밥상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생산자의 양심. 좋은 먹거리를 내 눈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눈.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 시스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세 박자가 조화를 잘 이룰 때 대한민국 식품 안전 이상무. 당신의 밥상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